서해순 옆에 지금 의문의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 딸 사망 직후에 같이 이제 투자 이민을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조금 서해순 씨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 서해순이 사실혼 관계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판넬 정리해 드리고 서해순 씨와 저희 제작진이 주고받은 오늘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뉴욕 잠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서해순 옆에 의문의 남성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5년에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월 김광석 씨가 공연을 하러 가 있던 중에 김광석의 동창이라고 등장한 이 모 씨와 함께 뉴욕에서 서해순 씨가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 동창의 등장이, 동창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는 일기장에 2박 3일간 동창과 나의 아내가 사라졌다.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96년입니다. 1996년 1월에 세상과 이별하고 그리고 또 딸과도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은 2008년에 사망을 했는데 딸 사망 신고도 안 해놓고 느닷없이 2007년 12월에 서현이 딸이 죽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 다음 달 2008년 2월 해성 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해성이 뭐냐? 이 사람 한자하고 자기 해자하고 해가지고 해성기업. 김광석 동창 이 씨는 미국 소송 문건에 서해순의 남편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허스밴드 남편이죠. 황정수 소장님. 예. 영어 잘하시니까. 예. 근데 답은 자기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프렌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허스밴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해순 씨 억울하시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제작진 전화하시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해순 친구예요. 저 친구 많아요. 제 뒷조사라도 하시나?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이상호 기자 하와이 취재 내용을 검경에 전달하겠다. 오늘 참고인 조사. 하와이 교민 두 사람 부부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었다더니 딸이 사망하고 3개월 만에 가서 법인을 설립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죠. 사망 당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동거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아니 친구요. 친구요?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건 아니 그거는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남자. 예. 조심히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가 밝히실 거라는 거죠? 예. 뭘 밝혀요?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그건 나뭐 얘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여기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얘기해 주시면. 평상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건부 출연을 얘기하시다가 오늘 이제 그 조건이 아마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일단 나오지는 않으셨는데 제작진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인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 감정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뭘 보면 또 궁금해지니까요.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해순 씨가 정중히 거절하며 곧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자제 요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신 부분은 시청자에게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조사받고 천천히 대응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취재가 되면 보도는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보도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서해순이 사실혼 관계라면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지금 이게 오늘 보내온 서류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요거부터 잠깐 황장우 소장 예. 확인해 주실래요? 저희한테 오늘 저 같이 좀 보실래요? 부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검 소견 이걸 보내왔어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부검 감정서 국과수에서 감정한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부검 소견상 폐의 소기관지에서 뭐 사인은 폐 질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팔과 다리의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그래서 결론 사인은 폐 질환이다. 이민성 세포 손상, 폐렴 그리고 이물 흡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요. 지금 이제 저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천성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이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 뭐 평소에 좀 장애가 있다 이래서 그거하고 사망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이제 17살이니까 이게 뭐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이 나고 그러면 응급실을 가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집에 있다 갑자기 폐렴으로 죽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2008년 2월에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직접 서해순 씨가 저희에게 오늘 보내주신 건데 또 받아보니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 2월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특기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발급된 건데요. 어머니는 서해순, 그 성명 학생은 김서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 4월 9일 서울에서 용인으로 거주지 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 4월 10일 이 중학교 1학년에 전입학했고 2008년 3월 3일 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2008년 3월 3일 유예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특기사항에 2008년 2월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김서연은 2008년 2월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학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이 미국으로 이주 갔다더라 소문 듣고 하셨겠어요? 이건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라고 분명히 부모든 누구든 가서 학교에 얘기하니까 학교 서류가 교적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2008년 2월에 이미 김서연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서 죽은 딸을 자 제가 데리고 이민 가니까 자 학교 못 나와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서류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 출결석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1학년 때 네. 중학교 네. 결석이 14번밖에 없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뭐 잠깐 다니다가 나갔다 이러면 한 번인데 네. 그렇게 몸이 아파서 폐렴에 가는 학생이 이 아니, 아니, 14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폐렴은 이제 나중에 예, 아니 그러니까 아파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얘기고 평소에 이렇게 장애가 있었다. 아주 그 장애에 비교해서 있었다는 거에 학교에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런 부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딸을 미국 유학 보냈을 때 그 유학에 했던 내역을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네.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에서 온 자료인데 이제 대략 2004년 4월 달에 상담을 해서 2004년 5월 달부터 6, 7, 8 넉 달을 가고 난 뒤에 이제 1년쯤을 더 있을 수 있다 해서 2005년 3월까지 아마 거주를 잠정 예정하고 이제 돈을 계산을 한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썸머 스쿨 2달 7, 8월 달을 미국에서 가는 부분이지요. 네. 이 부분이 미국으로 학적을 옮겨서 애가 마치 미국에 간 것처럼 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예. 또 이 여기에 보면 보딩피나 가디안피 해가지고 비행기 값이나 또 이 안내해주는 네. 이 안내료 이런 부분하고 1년치 집값 네. 그건 잠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한 조언료 하우징 코스트가 있고 가디언 피가 있고 이렇게 돼 그래서 있지. 18,500. 이거 외에 학비가 25,000.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학비라는 걸 밑에 보면 7월달 썸머 스쿨하고 8월달 썸머 클래스 그 2,000불. 예, 그거 2,000불 합쳐서 그건데요. 예. 그거는 미국에 잠깐 애들이 여름 학교 다니러 가는 정도지. 이걸 애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가? 그거로서 그러니까 부족하죠. 딸 이름이 아무데도 딸 이름 없네. 아무데도 없어요. 이건 이 비행기 값이나 이런 가디안 피나 이런 거는 딸 전부 이름이 없네요. 본인 거로 지금 상정되고 거주도 지금 본인을 위한 부분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 미국 가기 위한 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자료를 해요? 학비를 보내려면 예. 학비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느닷없이 이걸 보내신 거예요. 서혜순 씨가 왜 보낸다는 설명도 없이 저희 제작진에게 이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는 것이고. 제가 이런 유학 서류 검토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경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잘 보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어떻게 정리라고 넘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내신 건데. 근데 애 유학에 관한 거라고는 여름 학교 그 잠정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봐 달라는 거고 나머지 지불한 돈은 이 보딩피하고 이렇게 안내료 그리고 집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만 보면 끝도 없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잘 짚고 넘어가야지. 그 뭐 괜히 학교라는 게 잘못하면. 유학원에서 어느 학교에 가가 학비가 얼마인가가 그건 없어요. 없잖아요. 없긴 없어요. 실제 그거 집행된 게 아니라 견적서잖아요. 견적서. 견적서만 받아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뭐 저 서혜순 씨가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상호 기자도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고 뭐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언제든지 저희 뭐 뉴스 아이디에 나오셔도 좋고 MBN 어느 방송을 통해서라도 반론권은 보장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괜한 뭐 이 마녀 사냥이 돼서도 안 되지만 또 사실은 뭐 서 변호사 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분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고 김광석 씨를 그리고 저희가 뭐 저작권료 내는 것도 소비자로서 내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내는 거 저는 아니에요? 사용료? 아까 저 학교 기록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지금 저분이 얘기해? 그 해명할 때요. 네. 바로 이게 딸의 죽음은 경황이 없어가 못 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소극적 은폐가 아니고 적극적 은폐라고 했는데 네. 바로 이게 학교에 가서 딸이 이게 유학을 간다. 전 가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게 학교를 기망한 거 아닙니까? 아,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미 죽었는데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학교 그러니까요. 가서 뭐 경황이 일본 없어 간다는 게 이게 뭐 딸의 하래요? 죽음을 못 알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게 딸이 살아 있어서 그러네요. 미국 간다고 이게 적극적인 은폐. 이상하네, 이걸 이게 진짜 이거. 계속 제가 주장했는데 저걸 보니까 이게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로 은폐했다는 거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혜순 씨 이거를 지금 뭐 물려줄 수도 없고 이거 괜히 보내셨네요, 그럼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시 보내시겠죠. 저 이 방송 보시고 다시 보내면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딸의 유학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거죠.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거짓. 또 이거 참- 왜곡이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을 시켰다는 우리 서 것인데. 변호사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학교에 뭘 알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소위 기망했다는 거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알리면은 뭐 알려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뭐가 유리해요? 저작권 소송에도 유리해요? 뭐가 유리해요? 어차피 이게 소송이 당연히 아직 소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스스로 뭐랬냐면 딸이 있는 게 소송에 유리한데 내가 왜 딸을 죽이겠느냐. 그렇게 이런 얘기했어요. 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이 본능적으로 딸이 없으면 이게 재판에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법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딸의 죽음을 끝까지 은폐한 거고 그게 소송사기에 되냐 안 되냐는 또 논란이 있지만 저게 본능적으로 재판에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적극적으로 은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저 부모가 직접 안 가도 연락하면은 가능할 거려 이게? 학교에서 학사 정리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제 연락을 해줘야지 이주를 간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했으니까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이건 적극적으로 연락한 거고. 그렇죠. 사망신고는 제3자가 가서 해도 돼요? 아마 사망신고는 이게 제가 알기로 6개월 뒤에 했으니까. 네,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쪽에 그거는 6개월 뒤니까 한참 뒤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한 거고 일부러.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법원 재판 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매번 재판 중인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딸과 그 어머니가 이제 저작권을 관리한다라는 거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2008년. 예, 2008년에.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기 전입니다. 때문에 2008년. 이런 기록을 남겨서 뭔가 서현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혹시 이 자료가 혹시 법원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알고 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철저하게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전기환 의원 말씀 이어가시죠. 뭐 사실혼 관계라면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지금 뭐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네. 법적으로 푼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네. 저분이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는 한 남성의 부인으로서 했던 이 인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억울한 거는 뭐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시면 되는데 명백한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외국어로 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상식도 비상식도 아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상하네 이건 정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세순 씨가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이 만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고 그걸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한각에 여기에서 세순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죠.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단순한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면 그럴 일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남의 솔직 가정사에 담백하게 도덕적인 문제로서 나는 정말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욕을 듣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주면 법적 처벌 여부만 남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예, 지금 저는 좀 이제 저도 지금 앞에 화면 나옵니다만 남편이라고 표기하고 또 2012년 말하자면 고소를 당했을 때 두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그런 것이 바로 발각될 텐데 그렇게 친구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됩니다.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조사를 하면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약간 예감이 이상해요. 정신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지 자기 약점이 않다면 드러날 얘기를 조금만 하느냐. 생각해보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렇게 허술하게 답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걸 왜 보내가지고 지금 또 이상한 의심을 분명히 그런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죠, 뭐 이거. 네. 2008년 2월에 돌아간 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학교에 기록이 돼 있다. 자, 보통 보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해명을 한다고 자료를 보내는데요. 상대는 거기에 그냥 수긍할 거라 하는데 자료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거기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보딩피는 항공료가 확실합니다. 이 지금 비용에 보면요. 그 항공료하고 유학은 알선료 정도지. 그다음 집세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이 학비라는 거는 그 계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알아봐준 정도의 여름 학기 여름 그 학교 그 정도. 보딩피가 기숙사비 얘기한. 아니 보딩피는 보통 항공료를 보딩피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가 시청자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토탈 금액은 밝혀져 있습니다만 지금 황장우 소장 지적한 대로 이게 어느 학교에서 무슨 내용의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학생이 누구인지가 애매하다. 그냥 팩스 수신자만 서혜순님 귀하 이렇게 돼 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김광덕 부장으로 갔다 올까요? 아까 해명 자료가 이제 의혹을 낳는데 참고로 옛날에 그 이회창 아들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료를 내서 해명하다 보면 그게 발목이 되는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참고로.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어렵네요. 서혜순 씨가 사실혼이라면 사내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미국의 소송 자료에 보면 남편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거주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아마 동거인이라는 뜻도 되고 또 본인은 친구라고 하는데 어느 거이든 간에 어떻든 법적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거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적 결혼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 자기한테 오고 딸한테 왔던 게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또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현재 김광석 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다음 저작권 이런 문제들 공유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순히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본인 이름은 해자에다가 그 남자의 이름인 성자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해성 코퍼레이션 정도 같이 하는 거로 그 정도 수준에서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서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사실혼 관계라면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김광석 씨의 자살 동기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한 말이 전부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해순 씨는 김광석 씨가 이게 먼저 여자 관계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게 자살했다 이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본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었고 이 남자 때문에 이게 김광석 그분이 이게 고민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이랬다면 우리 자살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날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유족 측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남자 관계 그렇다면 저는 이게 자살의 동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게 첫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타살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여러 정황 증거가 나타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 사실혼 관계가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타살했다는. 그렇지만 이게 보통 치정 관계나 남자 관계로 이게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나듯이 치정 하나의 어떤 이게 정황 증거로서 기능할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게 자꾸 저분이 마녀 사냥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이미 공수처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게 김광석에 대한 국민의 추모나 이런 게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 저는 이게 법적 진실은 아니더라도 역사적 진실은 밝힐 저는 이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마녀 사냥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이게 역사의 법정 앞에 역사는 이게 공수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신 거. 법적으로는 이게 저작권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권이든 재산 이게 분할하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혼 관계라는 게 뭐 저작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걸 쓴 겁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하면 이제 그것도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에요. 따라서 이게 분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다고 아무 도움될 거는 왜 돈으로는?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만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뭐 정기란 하여튼 지난번 그 매체 인터뷰에서 서해순 씨가 뭐 과도한 몸짓도 보이고 또 뭐 부자연스러운 행동도 했지만 가장 좀 의문스러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발끈했었어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의문의 남성 얘기. 하와이에서의 어떤 그 행적 이걸 물어보니까 과민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친구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의문의 어떤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아직 이 의문의 남성과의 관계라는 것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불과합니다만 이게 남편과 딸의 언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현 양이 죽은 지 2달 만에 하와이에 법인을 만들고 또 사업체를 차립니다. 집도 구하고. 경황이 없다던 서해순 씨가 이 남성과 함께 하와이에서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사실혼 관계를 준비하는 일을 다 차곡차곡 준비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서해순 씨가 지금 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물론 명예훼손에 준하는 이런 얘기는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이 소시오패스의 그 증상 중에요.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타인을 죽이고 또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이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지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이걸 뭐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증세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은요 지금 서해순 씨 거짓말 탐지기 좀 갖다 붙여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가 이 사건의 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첫 시작이에요. 서 변호사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저기 자료가 나옴에 따라서 또 정언이 나옴에 따라서 결정적인 부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딸 사망 신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경황이 없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망 한 달 뒤에 사실은 이제 미국 하와이로 갔고 투자 이민으로 가면서 법인 설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뭔가 또 뭐 서해순 씨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갑자기 겨울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방학이었는데 장애우관에 서우가 다녔어요. 어디 학교 다녔었어요? 용인에 있는 동라고 이제 거기 2학년.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17살인데 낮춰서 갔죠. 왜냐면 그때 유학자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소속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30km 막 운전하면서 기흥에서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했는데
시댁이 무슨 서울한테 한 번도 서울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큰엄마라는 사람, 고모라는 사람들. 서울 한 번도 부른 적 있대요?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어요. 김광석 씨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다? 돌아가실 때 예.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서울을 부르고 후로는. 걱정해서 알겠습니다. 서울 잘 지내냐. 근데 이제 경황이 아이가 숨지고 나서 경황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아끼던 아이가 딸인데 아니고요. 17살 먹었어요. 17살. 친가 쪽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생가라는 게 어디에? 친가 쪽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 그러니까 친가 쪽뿐만 아니고 저는 예. 저희 엄마도 알리질 않았어요. 친어머니한테까지도 안 알리셨어요? 키우는 엄마들은 예.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예. 마음으로 묻는 거지. 무슨 그 안에서 조문 받고 돈 받고 조문 부주금 받고 그럴 경험 없어요.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어허.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어요. 다요. 친정이고 그쪽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네. 조용히 그냥 혼자 아이를 보내고 보냈어요. 싶었다. 예. 사실 자식길러 본 사람들은 이 부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애 아프고 그러다가 이렇게 호련히 가면 그걸 뭘 여기저기 알릴 일이냐. 그러니까 가슴이 묻는다. 그건 충분히 또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을 자꾸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김영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웬 남자랑 가가지고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한강수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일까? 이 남자와의 관계가 시작이? 그래서 그런 걸 역으로 따져보면 거기서 이민까지 그 과정에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 그 사이에 우연한 두 사람의 죽음이 있는 것인지 그걸 아마 역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왜 사망 신고를 안 했냐의 문제이보다는 더 치밀한 그거는 아주 그까지 일부고 아이가 죽어가서 어떻게 보면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정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 선생님. 예, 저기 지금 이민 갈 때 보면 E2 비자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현지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 일종의 고용 유발 효과나 투자 효과를 좀 이렇게 잘 유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했다 그래서 영주권 준다 그거죠. 이 영주권을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얻는 사람들의 많은 목적은 E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갑니다. 이 미국에 공공 교육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획득을 하는데 딸이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E2 비자로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라는 거는 이것은 이제 미국에 거주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하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제 영주권 단계에서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는 수준으로 가는데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정리를 하려면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살라고 간 겁니다. 그러면 딸의 죽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변에 최소한 이 교통 정리는 하고 사망 신고도 하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재판도 마무리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의아스럽죠. 그리고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딸에게 사망 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못한 게 아니고 이게 고의로 적극적인 은폐가 안 했다. 그런 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럼 왜 안 했냐? 이게 바로 소송 사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가 방송하는 패널들한테 6분하고 그다음에 판검사 교수 제가 한 10명 이상 다 물어봤어요. 현재 물어보니까 제가 6대4 정도예요. 소송 사기가 된다는 게 6, 안 된다는 게 4인데요. 주로 이게 제가 방송 보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차피 이게 96년 합의가 딸한테 준다 했고 죽으면. 근데 딸이 죽은 걸 법원에 알려도 어차피 이게 딸의 상속권자는 어머니가 100%니까 어차피 이게 어머니한테 갈 거 아니냐. 이 논리로 이게 소송 사기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이게 제가 민법 교수들 물어보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화해 계약 96년 계약도요. 무조건 이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이혼 조정하듯이 양쪽이 조정하는 거죠. 바로 이게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신의칙상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판례가 있어요. 이 경우에 바로 해당됩니다. 제가 보기에 딸한테 준다는 합의인데 딸이 죽고 없었다. 그럼 이게 판사가 결국 조정해가 끝낸 거 아닙니까? 결국 파기환송해서. 그럼 이게 판사가 서연이 엄마한테 서혜순 씨한테 100% 다 하시오. 이렇게 조정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김광석 가족들은 그걸 따랐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조정에서 딸이 살아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애자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판사도 이게 그렇게 조정을 권유했고 그다음에 김광석의 유족들도 그 조정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딸의 죽음을 알렸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 재심도 이게 재심은 제가 보니까 재심도 비슷해요. 비율이 된다는 게 한 60%, 안 된다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소수사기 혐의가 상당히 있고 이거는 이제 복잡한 법리지만 민법까지 다 했을 때 그다음에 재심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수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뭘 물어보려다 지금 깜빡도 했는데, 예. 이 서해순 씨가요. 예를 들어서 이 공동피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해순 씨는 딸은 어차피 장애가 있어 내가 친권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가면 내 거다. 그렇죠. 그게 바로 소송사기가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원래 다 내 거다. 그런 논리인데 예. 그 논리의 전제는 96년에 예. 아버지가 이게 죽었을 때 딸한테 저 손녀한테 준다는 그 합의 있잖아요.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딸한테 준다는 합의가 만약에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완전히 유효한 거라면 그 부인의 말이 맞지만 예. 저는 이게 그 사정 변화를 만약에 판사가 알았다면 예. 다르게 조정했을 것이고 예. 다르게 판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소수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 자, 장애 있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친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딸 이름이에요. 예. 그러나 권리는 내가 갖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해순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이. 예를 들어 딸은 살아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건 딸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딸의 소유하고 서해순 소유는 틀린 게 네. 예를 들어 이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서해순이가 이게 그 친권자입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친권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딸이 성년이 되고 20살 넘으면 그건 권리는 당연히 딸 거지 서해순 씨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따라서 그게 거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씀 안 하신 분.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딸 사망 신고는 못해도 네. 뭐 해외 투자 이민도 하고 네. 법인 설립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경황이 없었다면서 해외 법인 만들고 서울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집을 사고 네. 법인 만들고 예. 또 가게 인수하고 예. 2달 만에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서울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불가해요.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치밀한 사전 준비 의혹입니다. 예. 이게 서현 양이 정확하게 사망한 게 2007년 12월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법인 설립한 게 2008년 2월입니다. 네. 단 2달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현 양의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유기치사죄에 해당 여부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문제까지 치밀하게 네. 준비해왔다라는 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 김광석 씨 사망, 딸의 사망과 관련된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아닐까 합니다.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리고 왜 서해순 씨 주장에 반박에 대해서는 잘 공감을 지금 못하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십시오. 대중이 서해순 씨의 주장에 공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답을 주시고요. 자, 딸을 대하는 서해순의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애 치료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요. 비싼 성장 호르몬 약을 맞췄어요. 한국 데려와서 거의 30km 운전하면서 학교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장애호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애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어요. 잘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딸 아예 아니고요. 17살을 먹었어요. 17살이었어요. 서연이 저작권 권리 있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없으면 내가 불리한데 애 잘못되게 했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지? 요 대목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게 뭘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세요. 서연이가 없으면 내가 불리한데. 왜 불리할까요? 서연이 친구 없고 나랑만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번에 친구 불러서 10주기 행사 해주려고 그래요. 없던 친구를 어떻게 불러요? 왜냐하면 알려줬으니까. 그게 또 이상하고.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텐데. 김광석 친형은 서해순 말 거지지 많다. 조카 너무 불쌍하다. 뭐 큰아빠 친정어머니 변호사 서연이 사망 우리 모두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지인들은 우리에게는 서연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죽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경찰은 서해순 추석 이후에 조사 예정. 상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연이가 2007년에 숨졌다는 걸 알았다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러니까 형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쪽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욕심이 나니까. 그럼 서현이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해서. 아니, 근데 왜 탐나시면 2007년에 말씀하지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저는 뭐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욕심이 나시면은 서현이 몫이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다 대응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단지 고지만 안 할 뿐인 거지 이미 판결은 다 난 거고 2004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합의서대로 서현이한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서현이 그렇게 돈 없어갖고 유학도 못 보내고 그럴 때 제가 찾아갔더니 등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현이도 키우시고 다 가져가시라 했더니 서현이 맡기 싫으니까 애를 갖다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가 그러면은 버리고 옵니까?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요. 그렇군요. 의혹을 그렇게 하나도 안 남기려면 2007년에 그냥 사망했다고 말해버리지 그러셨어요. 재판 중에. 뭐 갑자기 애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황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서현이가 어릴 때는 이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네, 말씀이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이제 서현이가 친구도 없고 저랑만 항상 같이 있고 해서 저하고 서현이가 뭐 지금이라도 10주기 때 제가 사실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해서 이제 10주기 행사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해요. 아, 서현이 10주기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하려고 왜냐면 알려졌으니까. 어차피 알게 됐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근데 장례식은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갑자기 겨울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방학이었는데 장애우관에 서우가 다녔어요. 어디 학교 다녔었어요? 용인에 있는 동라고 이제 거기 2학년.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17살인데 낮춰서 갔죠. 왜냐면 그때 뭐 유학자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소속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30km 막 운전하면서 기은해서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서정욱 변호사부터 이거 짧게 지적해 주세요. 저는 이게 항상 법에 진실된 증언은 일관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해명할 때마다 말이 바뀐 거고요. 저는 이게 가장 의혹이 느낀 게 남편이 죽고 3개월 뒤에 시아버지 상들에게 재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다음에 딸이 죽고 한두 달 뒤에 하와이로 갔어요. 이게 대중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제 해명 보니까 기성전 돈이에요. 모든 게 축의금, 부의금 때문에 장례식 안 치렀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잖아요. 변호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다 그랬다는데요? 문제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 있다 보는 거죠.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중들이 공감 못하는 게 전부 이게 돈 문제로 접근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저희한테 연락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인권 변호사라고 따로 있어요? 변호사 중에? 제가 알기로 인권은 보통 제야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하는 분인데 저분이 이게 민주화 투사입니까? 그 정도. 인권 변호사가 안 붙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저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던 저분이 우리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에 있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 아무리 사람이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돈으로 바꾸는 과정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아니 돈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그 권리가 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니 대다수 국민들이 정상적인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딸의 죽음을 속이고 미국 가서 해성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사실혼이 아니고 친구다. 근데 동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이름을 각자 한 자씩 빼가지고 혜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국민이 비정상입니까? 저분이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변호사가 하고 차라리 나와라. 그럼 그분도 좀 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분위기 좋은데. 그 김영주 전 의원께서 어떤 말씀? 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데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과거 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하자면 2007년 연말에 딸이 갑자기 죽었을 때를 얘기할 때는 갑자기 울컥한다든지 인간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급박했던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저분의 표정에서는 전혀 그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못 얻는 것이고
바로 또 하나는 뭐 바로 굳이 조금만 프로파일러 있으면 아니라도 네. 프로파일러 아니라도 다 일반인이 그게 봤을 때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불신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한 처신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요. 그중에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자면 제목만 딸 죽음을 10년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거. 예. 이번도 본인이 알린 게 아니라 실종 신고를 해서 나왔다는 거. 두 번째 남편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인이면 그 이유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변수로 남자친구와 돈이 등장한다는 거. 요게 이상한 처신이다. 이 남자는 시민권자예요, 뭐예요? 저 안 나오네 정보가. 미국에 가 있은 지가 지금 97년 이전에 이미 가 있었던 김광석이 걸로 공연에 알죠? 갔을 때 같이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내를 2박 3일 했다니까. 없어졌다 어쩌다 말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고 사실관계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 미국에서 적어도 20몇 년은 있은 사람인데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시민권자로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하와이에서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남편 이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E2 비자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왜 그랬을까 굳이. 그래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민권자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게 돈 때문인데 그럴수록 상식적인 일 처리를 했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돈과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딸 사망과 관련 부분은 굉장히 이 불필요한 설명을 섞어서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그 남성과 어떤 관계냐 이런 핵심은 부분에 다 얘기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리한 부분은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그냥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장애우 죽음이라 사망 신고를 늦게 했다?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서혜순 씨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한 남자를 잃은 미망인도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먼저 보낸 어머니도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넘어가는데 김광석 군장 뭐 한 말씀. 그 두 달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뉴욕에서 처음에 본 게 1995년 11월에 뉴욕에서 이 남자를 서혜순 씨가 만날 때 김광석 씨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딱 두 달 이후에 김광석 씨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 딸이 2007년 12월에 사망을 하는데 두 달 있다 딱 두 달 있다가 이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서 사업을 한다.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두 사람의 죽은 거 딱 두 달 이후에 벌어지는 게 특이하다. 그럼 뭐 사건 터지고 두 달이면 뭐 10월, 11월에는 뭐 또 뭐가 나올래나 그러니까 하여튼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 MB정부가 끝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뭐 지진을 만난 듯 아주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혜순 씨께는 다시 한번 반론권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폐렴으로 죽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2008년 2월에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직접 서혜순 씨가 저희에게 오늘 보내주신 건데 또 받아보니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 2월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특기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발급된 건데요. 어머니는 서혜순, 그 성명 학생은 김서연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 4월 9일 서울에서 용인으로 거주지 이전 이렇게 돼 있고 2007년 4월 10일 이 중학교 1학년에 전입학했고 2008년 3월 3일 유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2008년 3월 3일 유예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특기사항에 2008년 2월 전 가족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김서연은 2008년 2월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학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이 미국으로 이주 갔다더라 소문 듣고 하셨겠어요? 이건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라고 분명히 부모든 누구든 가서 학교에 얘기하니까 학교 서류가 교적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08년 2월에 이미 김서연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서 죽은 딸을 자 제가 데리고 이민 가니까 자 학교 못 나와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서류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 출결석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1학년 때 네. 중학교 네. 결석이 14번밖에 없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뭐 잠깐 다니다가 나갔다 이러면 한 번인데 그렇게 몸이 아파서 폐렴에 가는 학생이 이 14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폐렴은 이제 나중에 그 아니 그러니까 아파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얘기고 평소에 장애가 있었다. 아주 그 장애에 비교해서 있었다는 거에 학교에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딸을 미국 유학 보냈을 때 그 유학했던 내역을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에서 온 자료인데 이제 대략 2004년 4월 달에 상담을 해서 2004년 5월 달부터 6, 7, 8 넉 달을 가고 난 뒤에 이제 1년쯤을 더 있을 수 있다 해서 2005년 3월까지 아마 거주를 잠정 예정하고 이제 돈을 계산을 한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썸머스쿨 2달 7, 8월 달을 미국에서 가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미국으로 학적을 옮겨서 애가 마치 미국에 간 것처럼 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여기에 보면 보딩피나 가디언피 해가지고 비행기 값이나 또 이 안내해주는 이 안내료 이런 부분하고 1년치 집값 그건 잠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한 조언료 하우징 코스트가 있고 가디언피가 가디언피. 서예순 옆에 지금 의문의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 딸 사망 직후에 같이 이제 투자 이민을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조금 서예순 씨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 서예순이 사실혼 관계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판넬 정리해 드리고 서예순 씨와 저희 제작진이 주고받은 오늘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뉴욕 잠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서예순 옆에 의문의 남성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5년에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월 김광석 씨가 공연을 하러 가 있던 중에 김광석의 동창이라고 등장한 이 모 씨와 함께 뉴욕에서 서예순 씨가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 동창의 등장이 동창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는 일기장에 2박 3일간 동창과 나의 아내가 사라졌다.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96년입니다. 1996년 1월에 세상과 이별하고 그리고 또 딸과도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은 2008년에 사망을 했는데 딸 사망 신고도 안 해놓고 느닷없이 2007년 12월에 서연이 딸이 죽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 다음 달 2008년 2월 해성 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해성이 뭐냐? 이 사람 한자하고 자기 해자하고 해가지고 해성기업. 김광석 동창 이 씨는 미국 소송 문건에 서예순의 남편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허스밴드 남편이죠. 황정수 소장님. 예. 영어 잘하시니까. 예. 근데 답은 자기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프렌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허스밴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예순 씨 억울하시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제작진 전화하시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예순 친구예요. 저 친구 많아요. 제 뒷조사라도 하시나?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이상호 기자, 하와이 취재 내용을 검경에 전달하겠다. 오늘 참고인 조사. 하와이 교민, 두 사람 부부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었다더니 딸이 사망하고 3개월 만에 가서 법인을 설립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죠. 사망 당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예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예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경건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아니 친구야. 친구요?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거는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남자. 조심히. 그때도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학교에 뭘 알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소위 기망했다는 거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알리면은 뭐 알려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뭐가 유리해요? 저작권 소송에도 유리해요? 뭐가 유리해요? 어차피 이게 소송이 당연히 아직 소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스스로 뭘 했냐면 딸이 있는 게 소송에 유리한데 내가 왜 딸을 죽이겠느냐. 그렇게 이런 얘기했어요. 얘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이 본능적으로 딸이 없으면 이게 재판에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법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딸의 죽음을 끝까지 은폐한 거고 그게 소송 사기에 되냐 안 되냐는 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재판에 불리하다는 건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적극적으로 은폐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거는 뭐 저 부모가 직접 안 가도 연락하면은 가능할 거려 이게? 학교에서 그렇죠. 학사 정리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제 연락을 해줘야지 이주를 간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이건 적극적으로 연락한 거고. 그렇죠. 사망신고는 제3자가 가서 해도 돼요? 아마 사망신고는 이게 제가 알기로 6개월 뒤에 했으니까. 네,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6개월 뒤니까 한참 뒤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한 거고 일부러.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법원 재판 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 재판 중인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딸과 그 어머니가 이제 저작권을 관리한다라는 거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2008년. 예, 2008년에.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기 전입니다. 때문에 2008년. 이런 기록을 남겨서 뭔가 서현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혹시 이 자료가 혹시 법원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알고 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철저하게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좀 이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전기환 의원 말씀 이어가시죠. 뭐. 사실혼 관계라면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지금 뭐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네. 법적으로 푼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은 네. 저분이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는 한 남성의 부인으로서 했던 이 인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억울한 거는 뭐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시면 되는데 명백한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외국어로 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상식도 비상식도 아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상하네 이건 정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세순 씨가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이 만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고 그걸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한각에 여기에서 세순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죠.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면 그럴 일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남의 솔직담백하게 도덕적인 문제로서 나는 정말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욕을 듣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주면 법적 처벌 여부만 남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예, 지금 저는 좀 이제 저도 지금 앞에 화면 나옵니다만 남편이라고 표기하고 또 2012년 말하자면 고소를 당했을 때 두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그런 것이 바로 발각될 텐데 그렇게 친구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이건 좀 너무 좋은데. 나중에 밝히신 거라는 거죠? 뭘 밝혀요?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아시는 분들도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이건 나쁜 얘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평상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건부 출연을 얘기하시다가 오늘 이제 그 조건이 아마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일단 나오지는 않으셨는데 제작진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인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 감정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뭘 보면 또 궁금해지니까요.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해순 씨가 정중히 거절하며 곧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자제 요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신 부분은 시청자에게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조사받고 천천히 대응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취재가 되면 보도는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보도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서해순이 사실혼 관계라면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지금 이게 오늘 보내온 서류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요거부터 잠깐 황장수 소장 예. 확인해 주실래요? 저희한테 오늘 저 같이 좀 보실래요? 부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검 소견 이걸 보내왔어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부검 감정서 국과수에서 감정한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부검 소견상 폐의 소기관지에서 사인은 폐 질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팔과 다리의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그래서 결론 사인은 폐 질환이다. 이민성 세포 손상, 폐렴 그리고 이물 흡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요. 지금 이제 저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천성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이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 뭐 평소에 좀 장애가 있다 이래서 그거하고 저 사망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이제 17살이니까 이게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이 나고 그러면 응급실을 가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집에 있다 갑자기 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외에 학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학비라는 거는 밑에 보면 7월달 썸머 스쿨하고 8월달 썸머 클래스 2,000불. 예, 그거 2,000불 합쳐서 그건데요. 그거는 미국에 잠깐 애들이 여름 학교 다니러 가는 정도지. 이걸 애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가? 그거로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딸 이름이 아무데도 딸 이름 없네. 아무데도 없어요. 이건 이 비행기 값이나 이런 가디안 피나 이런 거는 딸 이름이 없네요. 본인 거로 지금 상정되고 거주도 지금 본인을 위한 부분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 미국 가기 위한 거였다고도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해요? 학비를 보내려면 학비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느닷없이 이걸 보내신 거예요. 서해순 씨가 왜 보낸다는 설명도 없이 저희 제작진에게 이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는 것이고. 제가 이런 유학 서류 검토하는 전문가입니까? 과거에 그런 경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잘 보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어떻게 정리라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내신 건데. 근데 애 유학에 관한 거라고는 여름 학교 그 잠정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봐 달라는 거고 나머지 지불한 돈은 이 보딩피하고 이렇게 안내료 그리고 집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만 보면 끝도 없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잘 짚고 넘어가야지. 그 학교라는 게 유학원에서 어느 학교에 가가 학비가 얼마인가가 그건 없잖아요. 없긴 없어요. 실제 집행된 게 아니라 견적서잖아요. 견적서. 견적서만 받아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서해순 씨가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상호 기자도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고 뭐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언제든지 저희 뭐 뉴스와이드에 나오셔도 좋고 MBN 어느 방송을 통해서라도 반론권은 보장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괜한 이 마녀 사냥이 돼서도 안 되지만 또 사실은 서 변호사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분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고 김광석 씨를 그리고 저희가 저작권료 내는 것도 소비자로서 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까 저 학교 기록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저분에게 그 해명할 때요. 바로 이게 딸의 죽음은 경황이 없어가 못 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소극적 은폐가 아니고 적극적 은폐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학교에 가서 딸이 이게 유학을 간다. 전 가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게 학교를 기망한 거 아닙니까? 말씀 듣다 생각이 나네. 이미 죽었는데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학교 가서 경황이 없어 이게 딸의 죽음을 못 알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게 딸이 살아 있어서 미국 간다고 이게 적극적인 은폐. 이걸 이게 계속 제가 주장했는데
저걸 보니까 이게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로 은폐했다는 거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해순 씨 이거를 지금 뭐 물려줄 수도 없고 이거 괜히 보내셨네요. 그럼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시 보내시겠죠. 저 이 방송 보시고 다시 보내면 그거 갖고 이야기하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딸의 유학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거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거짓. 또 왜곡이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을 시켰다는 우리 것인데. 서 변호사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한테